마음을 열어 두 손을 뻗어 나누는 행복한 모두의 기적. 나의 작은 사랑 너에게 기적이 되고 너의 환한 웃음 세상 환하게 해. 다 같이 손으로 불러봐. 모두가 행복한 세상 다 같이 행복을 만들어 가요. 나눔 0700.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면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강순화 할머니. 이곳은 할머니의 하나뿐인 딸이자 은건이의 엄마인 은영 씨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인데요. 오늘은 은영 씨의 11번째 기일입니다. 은영아 잘 있었나? 우리 엄마 나도 왔는데 은건이도 왔다. 뚜껑이 할머니가 이름을 키워줬어. 엄마 얼굴을 사진으로만 봐온 은건이. 은건아 엄마 이렇게 봐. 엄마 뚜껑이 뚜껑이 왔다 해 그러면. 뚜껑이었다? 엄마 놔두고 먼저 가서 그렇게 있어줬나? 응? 엄마 일하러 댕긴다고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응? 지새끼 놔두고 가서 이 뭐고 그래. 이 무슨 꼴이고 이 무슨 짓이고 어? 남들은 지새끼 나서 잘도 키우더만 니는 그래 가서 지새끼 이거 왔는 거 봐라 한번. 니 새끼 안 봐라. 응? 은건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난 딸.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딸한테는 정말로 마음 아파요. 먹는 것도 하나 지설이 일하러 댕긴다고 옷기 못 해주고. 저 이렇게 갈 줄은 생각도 못 했지. 왜 놈들처럼 결혼해서 왜 놈들처럼 잘 안 사고 저래가 가는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노 싶기도 하고. 그래 생각하면 말로 다 몸에 삐가 녹여지. 나이도 얼마 안 돼서 갔으니까. 은건이는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늘나라.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다음엔 꼭 피자 사줘. 엄마가 와서 피자 사줬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로 간 딸을 대신해 손주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살아가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나뿐인 딸을 먼저 보내고 손주를 돌보고 있는 강순화 할머니. 딸을 잃은 뒤로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손자 은건이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할머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대구의 한 임대 아파트. 13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은건이가 살고 있습니다. 뚜껑. 아이고 이 뚜껑 일러줘. 아이고 일러. 아이고 일러. 얼른 가자. 아이고 뚜껑. 할머 그걸 말줄게. 일러. 아이게 땡게. 똥강아지처럼 귀엽다고 손주를 똥강이라고 부르는 할머니. 11살이 되어 제법 덩치가 커졌지만 할머니 눈엔 그저 아기인데요.
핏덩이 때부터 지금까지 은건이를 먹이고 입히고 아낌없는 내리사랑으로 돌봐왔습니다. 할머니 문대 줄게. 가만히 있어. 다람쥐. 자, 앉아. 딸에게 마저 다 주지 못한 사랑을 손주에게 다 쏟아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귀엽잖아. 뭐 말라냉기고 뭐고 뭐 아무거나 다 이렇게 할매한테는 잘해요. 다 잘하지만 할매한테는 더 잘해요. 할매 죽으면 따라 죽는단다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뻐요. 다른 아들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보면 욕하든 거 말든 난 너무 이쁘다. 은건아 할머니 어때요? 좋아요? 네. 얼만큼? 얼만큼 좋아요? 하늘 땅만큼. 말로 해 말로. 말을 해. 은건이를 챙기고 나면 다음은 여기 할아버지. 많네요. 과거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 수차례 갔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데요. 뇌경색 와갖고 걸음을 잘 못 걷고 걸음을 못 건다. 벌써 14년째 이어진 할아버지의 투병. 몸이 불편해 집에만 있다 보니 할머니의 보살핌이 늘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나? 꼭 묵고 할배하고 자 할배 말 잘 듣고 자. 잘 그한더니 알았지? 이번에 뭐 공부 조금 하고 자. 내년 오세요. 응. 어린 손주와 아픈 할아버지가 걱정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하는 할머니. 세 식구의 가장으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할머니는 병원과 가정을 오가며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손주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없다. 없지요? 입에? 오늘은 90대 치매 어르신을 보살피는 일. 가사 도우미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게 없지만 이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면 힘든 게 많지요. 뭐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갖다 얼굴에도 바르고 온데 다쳐 바르고 다 바르고 해서 그 처리 다 하려고 하면 참 속상하고 눈물 날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계획이 그걸 이기려고 그래도 13년 했네요. 뭐. 13년을. 예. 제가 아프면 안 되거든. 우리 집에 다 무너지거든요. 위손주 있지, 할배 환자 있지. 정말로 뭐 하루라도 마음 놓고 푹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푹 쉬고 싶어서 그게 잘 안 되네요.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체력.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두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손주 은건이의 사진을 꺼내보는 할머니.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은건이만큼은 내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임신 7개월 차에 미숙아로 태어난 은건이. 불의의 사고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아빠에게 버려지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점점 커가면서 최근에는 부쩍 엄마를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은근이가 나는 왜 엄마가 왔지 엄마가 안 오지 할 땐 진짜 말도 안 하면 가슴이 찌지. 예, 그럴 때 어떨 때 한 번씩 다른 데는 엄마가 왔더라. 다른 누가는 엄마가 왔더라. 근데 나는 엄마가 안 온다. 근데 전혀 안 겠는데
사망이 놀러 와서 한번 그 가더라고. 학교 가서도 올 때까지 신호등 건네고 하는 것도 지는 잘한다 그래도 올 때까지 걱정되고 저거까지도 어찌되면 뭐 해야겠나 싶고 그 상은 그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까지 그래 보여야 되겠나 싶고 많이 속상해. 어쩌다가 저기 일찍 나가고 지도 부모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병원을 찾은 할머니. 6년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심었는데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 최근 통증이 심해졌는데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했는데요. 일을 심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쑤시고 아프고 뻐덕해지고 그랬어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가서 가다가 툭툭 다리가 힘없이 툭툭. 그렇죠. 그게 무릎이 지금 물도 좀 차서 염증이 조금 있어요. 무릎에. 환자분이 아프신 게 뒤쪽보다는 앞쪽이 더 아프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뒤쪽 물혹은 당분간은 치료 안 하고 그냥 좀 두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도 좀 드시고 주사도 좀 맞고 해서 좀 경과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치료를 이제 조금 다니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달라서 3번씩 나면 또다시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만 할머니. 온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간 건데요. 쉬지 않고 달려온 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지금 무릎에 차 있는데 그건 이제 무리하게 되면 더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염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을 지속하거나 또 일을 이게 좀 무리하게 하신다면 치료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죠. 또 혹시나 물에 뭐 이런 감염이 된다거나 물의 소견이 아주 양이 늘어난다거나 하면 무슨 수술적인 내시경 같은 걸 넣어서 뭐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쉬어야 한다는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할머니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시가 될 일이 아니잖아. 의식주를 생활을 우리 가정 의식주를 끄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쉴 형편이 안 되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이 대책이 안 서네. 옥수수 넣고 참치 넣고 또 컵밥 넣고 은근히 많이 주 맛있나? 아이고 마트 가면 막 정신없다. 은건이를 위해선 뭐든 다 해주고 싶은 할머니. 은근아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할머니 돈 많이 벌면 피자 사줄게. 가자. 힘이 없어. 그렇지. 힘이 왜 없노? 많이 걸었다. 할매, 나 먼저 집에 간다. 사실 은건이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데다가 최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상까지 나타나 할머니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이렇게 살불시러 조금 정서가 조금 살불시러 불안해서 자가 불안한 걸 많이 느끼서 그래서 신경과 약지가 먹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뭐 돌릴 소리 청소기 그런 거 돌리면 깜깜하고 감 비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부모 없는 게 제일 한스럽지. 일주일에 2번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은건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적응하기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또 공부해보자. 네. 노란 옷을 입은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요? 하고 있네. 기분이 나쁘다.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화난다. 화가 나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먼저 그림을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은건이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놀림 받은 적 있어요? 헉, 진짜? 그런 적 있었어? 네. 뭐라고 놀렸었어, 친구들이? 장애. 응? 장애. 장애인이라고 놀렸어? 진짜 기분 나빴겠다, 그치? 네. 그때 은건이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어? 삐졌다. 그냥 밀쳤었어. 삐졌다. 아, 그냥 삐졌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린 나이에 말 못할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은건이. 지켜보는 선생님의 마음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어 수업을 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중재 들어가야 할 것이 많은데 언어하면서도 심리적인 모습들이 결여된 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또래 관계라든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관심 이런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표현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감정 이해가 부족해요. 은건이가 느끼는 그 감정의 모습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불편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은건이는 할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치료 같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무조건 할매가 그거만 할매 말이 옳은 거 이기고 그래 큰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라도 선생님들한테 운원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 제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요. 국어 사전 사고 했지. 그것도 사주고 할게. 돈 벌어서. 응? 뭐 차가 있다고. 그날 저녁 그 어떤 날보다 가슴이 먹먹한 밤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 오랜만에 딸의 사진첩을 꺼냈는데요. 딸이 떠나던 그날 은건이를 어떻게든 잘 키우겠다고 딸에게 약속했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딸 사진 안 본다고 내일이 기일이라서 그냥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도 저래 일찍 가고 엄마 놔두고 가고 지도 내게 집 먹이고 가고 지도 지운맹인가 모르 지운맹이 그래 엄마한테 맨날 엄마처럼 안 산다고 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허무해져 버렸어요. 허무하네요. 이상하게도. 딸도 은건이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 매일 밤 할머니는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절룩거리며 아픈 다리를 이끌고 기어이 딸을 보러 왔습니다. 11년이 흘렀건만 딸을 잃은 아픔은 아직도 심장을 저미듯 고통스럽기만 한데요. 은영아 잘 있었나? 우리 엄마 나도 왔는데 은건이도 왔다. 뚜껑이. 할머니가 딸이 은건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키워줬어. 은건아 엄마 해봐. 엄마 뚜껑이. 뚜껑이 왔다 해 그러면. 뚜껑이였다? 엄마 놔두고 먼저 가서 그렇게 있어 줬나? 응?
지새끼 놔두고 가서 이 뭐고 그래. 이 무슨 꼴이고 이 무슨 짓이고 어? 남들은 지새끼 나서 잘도 키우더만 니는 그래 가서 지새끼 이거 왔는 거 봐라 한번. 니 새끼 안 봐라 응? 얼마나 잘 큰 은근히 어저께나 안 아프고 잘 크게 안 날아서 돌봐줘래. 알았지? 엄마! 내 왔다 해. 내 왔다. 착하게 공부 잘하고 잘 클게. 2026년에 만나. 사진 속의 딸이 어찌나 앳되고 예쁜지 한 번만이라도 다시 꼭 안아보고 싶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딸의 모습이 너무 어려서 보는 저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평생 식당 일부터 가사 도우미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온 강순화 할머니.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며 어린 은건이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왔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 무릎에 문제가 생긴 데다 은건이에게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상이 보인단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데 은건이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데요.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 27일 방송으로 근위 영양증으로 온몸이 굳어가는 15살 주원이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픈 아들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주원이의 의료용 침대와 더불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도움의 손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가 마리안느 윌리엄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면서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과거를 치유한다. 딸을 먼저 보낸 강순화 할머니의 크나큰 상처가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치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킬로 나가? 아침에 몸무게 왜 재요? 확인할. 확인하려고?
아이고 그때 나 어떤 거 확인하려고? 살 빠졌는 거 확인하려고요. 형 좀 8kg 있으면 이거 70kg다. 큰일 났다. 아이고 언제 빼겠노 우리 똑같이. 에? 아이고 살이 왜 그래 안 빠지나? 진흙이 안 보이는데 진흙이 니 자꾸 많이 먹자. 야식하고 있지.